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항산, 항심. 맹자 선생이 일찍이 2500년 전에 가르쳤던 정치의 목적이 뭡니까? 백성들이 항상적으로 산업이 되고 돈벌이가 되고 그래야 항심, 마음이 항상적으로 안정이 된다. 그게 정치잖아.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박정희 하면 또 경기 일으키는 사람들 있죠. 극좌 15는 나가주십시오. 내가 정중하게 권유합니다. 나가주세요. 또 극우 15, 와, 뭐 잘한다. 그런 사람들도 제발 좀 나가주시고. 네. 합리적 이성을 가진 중도 무당층을 환영합니다. 네. 무조건 누구 좋아.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사람들이 극좌예요. 그런 사람들이 극우예요. 빠져주시고. 소득세 분배를 지수로 한번 보겠습니다. 진위 계수가 가장 중요한 지수죠. 0에서 1까지. 1이 되면은 소득 분배가 가장 극악하다. 그 나라에 한 명이 모든 재산을 다 갖고 있다. 이게 100%. 0은 뭐 똑같이 그냥 n분의 1이다. 뭐 그런 거고. 네. 네, 0.3에서 이제 한 0.4가 넘어가면은 0.35 넘어가면은 소득 분배가 안 좋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한 중간 정도죠. 0.35 정도. 네, 남유럽 이렇게 재정 위기가 있고 금융 위기가 있고 한 나라들은 0.4 정도 되죠. 0.4를 넘어서면은 굉장히 소득 분배가 안 좋고 막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나라들입니다. 남미 이런데 0.4, 0.5가 넘어서면은 굉장히 심각한 혁명이 터질 수 있는 그런 단계죠. 자, 그러면 우리가 OECD 한 평균 정도면 괜찮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성향이 굉장히 평등주의적인 성향입니다. 그 남유럽이나 이 서구 쪽은 과거부터 귀족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그 수백 년의 그 문화가 있잖아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런 걸 인정을 하지를 못하죠. 네가 모자랐는데 이거잖아요. 예, 그게 맞는 것이 또 계급 이런 거 절대로 인정 안 하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만큼 평등의식이 발달되어 있고 재벌 회장이든 뭐든 국민들한테 여론에 걸리면 끝장나죠. 그만큼 이렇게 평등주의가 전 세계에서 2등이 없을 만큼 2등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위 계수가 0.35 정도 OECD의 중간점이다. 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지금 소득 분배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는 뜻인데 특히 추세가 중요합니다. 추세가 이명박 때부터 이렇게 보면 매년 한국은행 등이 발표하는 진위 계수를 보면은 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전까지 2017년까지는 소득 분배가 개선돼 왔어요. 조금씩. 그래서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부터 문재인 5년, 윤석열이 3년 하면서 진위 계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화되기 시작했다. 이게. 악화되기.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 느낌이 오잖아요. 그 중간에 코로나가 2년, 3년이 있었죠. 또 그때 급격하게 양극화가 또 급격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서민 대중들이 느끼는 이 양극화라는 것이 점점 악화되고 있고 그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거예요.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평등을 요구하는 평등주의적 정치의식은 굉장히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진위 계수로 하면은 제가 보기에 0.4를 이미 심리적으로 넘어섰다. 0.45. 그러면 이것은 밀란으로 폭발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 불안 요소로 이미 올라섰다. 데이터상.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특히나 윤석열 3년 동안 이게 더 악화됐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3년 동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2%였어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받쳐줬기 때문에 높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양극화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민주당 쪽 이 사람들이야 뭐 무조건 뭐 윤석열이 너무 나빠 이렇게 되겠지만 적어도 그 국민 전체적으로 경제에 대한 느낌이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작년 0%, 0.9%, 삼성 하이닉스 빼고는 0.4% 성장률도 엉망진창이고 아주 부자들 상위 뭐 한 500만 명만 아파트 값이 막 폭등하고 10억, 20억을 앉아서 그냥 불로소득, 예, 대통령 말씀하시는 불로소득, 코스피에서 그냥 또 불로소득,
네, 이거 완전히 그냥 도박판이잖아요. 불로소득을 가진 자는 엄청나게 10억, 20억을 먹었다 하는데 나머지 95% 국민들은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도산율은 사상 최악이고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것은 사상 최악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상위 20%의 중소기업의 작년 1년 동안의 소득과 하위 20% 중소기업을 말씀드립니다. 예, 작년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의 격차가 100배 차이가 납니다. 100배. 예, 한국은행의 통계입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겁니다. 네. 그리고 상위 20%와 하위 20%의 자산의 격차가 50배입니다. 50배. 이게 급격하게 악화가 된 거예요. 작년 1년 동안. 이런 코스피니, 지가 상승이니 이런 문제들 때문에 더 악화가 급격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정치적인 불안 요소, 평등을 세계에서 가장 중시하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서민대 중에 이 쌓이는 이 박탈감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 진위계소로 하면은 이미 0.5를 넘었었다. 밀란이 터질 수 있는 단계입니다. 예, 제 느낌에는 부마 사태가 터지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터졌던 그 원인이 경제난이었죠. 2차 오일 쇼크, 부가세 등등 어쨌든 그때 부산에서 서민들 그리고 중소 자영업자들 거기에 일하는 가장 저소득층 뭐 짜장면 배달부, 쉬샴보이, 구두 닦기 이런 계층이 폭동을 일으킨 거죠. 그게 부마 사태입니다. 부마 사태 하면 뭐 부산대생들이 정치적으로 유신 독재 그만두 그런 게 아니다. 그것은 겉보기.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서 파출소를 불태우고 이것은 폭동이죠. 밀란이죠. 밀란. 그것은 경제난이다. 그런 상황이 오래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래 올 수가 있다. 언제? 7월달, 8월달.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한국은행 총재를 지금 좋은 분을 찾아야 됩니다. 이창용 절대로 연임시키면 안 됩니다. 이창용을 연임시킨다고 발표하는 순간 버블이 터질 겁니다. 왜? 아니 계속 돈을 풀 거야? 지금 코스피에서 돈을 먹은 사람들도 또 정권사가 분석이 계속 돈을 풀 거야? 그럼 버블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계속 떠받칠 거야? 그걸 이미 이제 알게 되거든요. 네. 의외로 대한민국의 경제 주체들은 지금 코스피 박수 치는 것 같죠? 60% 대통령 여론조사 대통령 잘한다 하는 것 같죠? 그것은 돈을 먹은 500만 명이 또 강남 집값 폭등한 500만 명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민주당 지지자들도 꽤 있거든.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반영했기 때문에 과대 포장된 겁니다. 아무튼 이재명 정부가 저는 뭐 이재명이라는 개인에 대해서는 뭐 관심이 없고요. 이 내란을 지금 극복하는 과정, 얼어붙은 한강을 지금 3분의 1도 못 건넜습니다. 그런데 얼음이 깨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무죄가 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 사범들에 대한 무죄 공소기각이 나고 있는 지금 너무나 절체절명에 빨리 한강을 도하를 해야 되는 얼음을 빨리 건너야 되는데 얼음은 깨지고 있고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몰핀이나 맞고 있고 빨리 수술을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도 시원찮은데 늦었는데 몰핀 맞고 나가서 술판 벌이고 도박판 벌이고 있는 게 대한민국 경제고 내부에서 권력 투쟁으로 지금도 상대를 지금 원수처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지금 유튜브 보세요. 진보 진영의 유튜브라는 건 전부 김어준이, 유시민이, 정청래, 조국이를 어떻게 하면 죽이느냐.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잘 보여가지고 한 자리 해먹으려고 제가 보면 다 그런 놈들이지 뭐. 상대적으로 경력이 떨어지는 상대적으로 학력도 떨어지고 경력도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뭐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군요. 네. 또 이쪽은 이쪽대로 뉴 이재명 또 이재명 쪽을 막 어떻게 하면은 저것을 공격을 할까?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집권했으니까 국회의원부터 지자체장 공천권부터 이 자리를 우리 편이 해 먹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자들이야. 네. 여러분들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도대체가 우리 그 민주당 지지자들, 또 뭐 여기 혹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또 있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살림살이가 나아지도록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뭐가 좋다고 지지합니까? 완전히 새로운 정치 세력이 나와야 됩니다. 도저히. 지금 이재명 정부는 마무리합니다. 불호자 정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이 자꾸 나는 진보가 아니다. 중도 보수다라고
본인을 정말로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본인이 하는 거는 진짜 불호자 정책이거든. 예, 예.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코스피 5천 이런 거 갖고 돈을 찍어가지고 그것을 처음에는 뭐 자영업자들 살린다고 소비 쿠폰을 찍는다더니 그 돈이 싹 다 은행으로 돌아가서 또 2차 쿠폰이니 뭐니 해서 그 돈이 전부 다 투기판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이거는 뭐 글쎄요. 이걸 불호자 정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에요. 도박판. 도박, 갬블링 정권, 갬블링 불호자 정권이라고 뭐 뭔가 새로운 개념 규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이재명 대통령부터가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을. 예. 그리고 정말로 뛰어난 현자들을 불러서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을 많이 듣고. 예. 윤석열이도 59번 더 헛소리 떠들고 뭐 1분 듣는다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제가 보기에는 59번 혼자서 떠드는 거예요. 남 말을 안 들어. 본인이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중계하고 막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쓸데없는 말이 거의 59분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는 단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정권이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은 잃어버린 20년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30년도 아니에요. 일본은 이미 잃어버린 35년이죠. 우리는 일본보다도 10배 이상의 충격파가 올 겁니다.